1, 9 맞아요. 16, 18, 1, 9 18번 이거 진짜 18번 재밌지. 짜증나요. 16번에 1 18번에 18번은 틀렸네요. 9. 9 아니죠? 아니에요. 한번 미리 알려줄까? 답이 74. 자 봅시다. 16번부터 16번도 아까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을 이용하면 되게 쉽게 할 수 있는 건데, 자, 자그마치 2011년이고 문과 이게 모의고사 문제인데 20번 문제거든요. 자, 근데 이게 되게 쉬운 문제예요. 뭐냐면 그림과 같이 1차함수 y는 fx의 그래프와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4차함수 y 꼴 gx의 그래프는 x좌표가 -2와 1인 점 두 점에서 접한다라고 돼 있지. 되지? 그러면 이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 이 얘기거든요. 거기 나와 있는 그 그림 또는 말로 설명되어 있는 거를 우리 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얘를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 거냐면, 방정식 fx 이꼴 gx가 얘가 몇 차 방정식이에요? 4차 방정식이겠지. gx가 4차식이고 fx는 1차식이니까 얘는 4차 방정식이 될 건데, 이 4차 방정식이 몇 개의 실근을 갖는 거예요? 1과 -2라는 두 개의 실근을 갖는 건데, 1에서 접한다라고 했으니까 1도 중근인 거고, -2에서도 접한다라고 했으니까 -2도 중근이 되는 요런 경우인 거야. 됐어? 그래서 얘를 어떻게 바꿔놓을 거냐면 이렇게 바꿔놓을 거거든요. 나는 어차피 gx 빼기 fx라는 놈의 극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요놈을 gx 빼기 fx 이꼴 0이 x 이꼴 1이라는 중근과 x 이꼴 -2라는 중근을 갖는다? 이렇게 바꿔놓을 거고, 왜냐면 얘가 hx였으니까 나는 지금 hx의 극대값을 구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했으니까 나는 요놈을 갖고 최종적으로 fx를 뭐라고 적으면 되는 거냐? 얘를 갖고, 따라서 나는 hx가 gx 빼기 fx인 건데, 어차피 gx는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4차 함수라고 했잖아요. 그럼 얘도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4차식이 될 건데 1이라는 중근과 -2라는 중근을 가지니까 x 플러스 2의 제곱 곱하기 x 빼기 1의 제곱이라고 얘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겠지. 됐어? 이게 첫 번째야. 식을 이렇게 쉽게 만들 수 있는 거지. 자, 다음 두 번째는 이제 뭘 또 얘기해 줄 거냐면, 그럼 얘가 이거의 극대값을 구하라고 했거든. 그럼 이거의 극대값을 구하라고 하면 일단 얘를 미분해서 0이 되는 점을 찾아야겠죠. 어디서 극대값이 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얘를 미분하는 거야.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풀이는 얘를 미분해요. 그럼 h'x는 앞에 거 미분 2 곱하기 x 플러스 2 곱하기 뒤에 건 그대로 x 빼기 1의 제곱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2 곱하기 x 플러스 2의 제곱 곱하기 x 빼기 1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얘는 2 곱하기 x 플러스 2 곱하기 x 빼기 1로 묶을 수 있으니까, 묶고 나면 앞에는 x 빼기 1이 남을 거고 뒤에는 x 플러스 2가 남을 거잖아요. 따라서 마저 정리해주면 2 곱하기 x 플러스 2 곱하기 x 빼기 1, 여기는 2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따라서 는 0이 되는 점이 x 이꼴 -2와 x 이꼴 1과 x 이꼴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얘는 어디서 극소가 되고 어디서 극대가 되는지를 알기 위해 직납표를 그려보면 x, f'x, fx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점점점 -2, 점점점 -2분의 1 이렇게. 그래서 f'x의 부호를 살펴보면 f'x의 부호가 여기 -0, 플러스 0, -0, 플러스 이렇게 될 거고요. 그래서 얘가 감소, 증가하니까 우리 극대가 되는 건 여기서는 극소, 여기서는 극대, 여기서는 극소 이렇게 되는 거겠지. 따라서 극대값은 h -2분의 1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다 -2분의 1 대입하면 얘는 -2분의 1 더하기 2의 제곱, 그 다음에 -2분의 1 빼기 1의 제곱인 거니까 여기는 2분의 3의 제곱 4분의 9 곱하기 여기도 2분의 3의 제곱 4분의 9 하면 16분의 81, 얘가 극대값이 되는 거예요.
되니? 그런데 실제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풀지는 않아. 그러면 선생님이 실전에서 쓰는 방법을 알려주면 실전에서는 이렇게 쓰거든요. 어떻게 쓰냐면 잘 봐봐. 얘가 지금 마이너스 2에서도 x축하고 접하는 거고 x 이퀄 1에서도 x축하고 접하는 거잖아. 그럼 이러면 hx의 그래프를 되게 편안하게 그릴 수 있는 게 여기가 x축이라고 해보면 얘가 마이너스 2에서도 접하는 거고 올라왔다가 1에서도 접하는 거야. 마이너스 2와 1에서 이렇게 접하는 거야. 됐니? 그러면 극소값 두 개가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지. 그러면 극소값 두 개가 똑같으면 얘는 무조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얘가 어떤 선 하나에 대해서 얘는 무조건 선대칭 모양이에요. 모든 3차함수가 정대칭 모양이듯이 4차함수는 모든 4차함수가 선대칭 모양은 아닌데 극소값 두 개가 똑같으면 얘는 이 극대가 되는 점을 수직으로 나누는 요 직선에 대해서 항상 선대칭 모양이 되고 되니? 그러면 요 점은 요 점과 요 점의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중점이 되는 거야. 됐죠? 그래서 마이너스 2와 1을 더하고 1로 나눠줘서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가 무조건 극대점이 되는 거예요. 4차 함수는 다 이렇게 생겼어요. 됐죠? 여기랑 함수값이 다를 때는 이렇게 안 돼. 근데 함수가 똑같을 때는 무조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어렵게 얘기하면 무함수, 기함수까지 이제 얘기를 확장시킬 수 있는데 너무 어렵게 얘기 안 하고 일단 이렇게 기억해 뒀다가 극소값이 똑같을 때는 미분에서 굳이 요 점을 미분에서 0이 되는 점으로 찾지 않아도 요 점과 요 점의 좌표만 갖고도 내가 요 점의 x좌표를 바로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기억해뒀다가 써먹으면 좋아요. 그래서 어차피 hx의 식은 이미 만들어놨으니까 나는 극대값을 구하라고 하면 h-2분의 1 값을 구하는 거고 따라서 여기는 똑같은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얘를 알고 있으면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 저 hx를 미분해서 0이 되는 점을 찾는 그리고 어디가 극대 극소가 되는 점인지를 알기 위해 저 증간표를 그리는 과정을 생략할 수 있어요. 이해되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잘 기억해 두세요. 자, 다음 17번. 아니, 너한테 할 말이 있는데 일단 수업 끝나고 잠깐만 나와서 얘기 좀 해볼까? 저요? 아니 유민이 네 말 때 유민이가 아웃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신용고가 너 하나 남았잖아요. 너 하나 남았는데 신용고는 시험 범위가 독특하잖아.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돼요. 그 이거를 나중에 얘기한다고 하면 또 시험 때 닥쳐 급박하게 하니까 지금 시간 여유가 좀 있을 때 지금 하는 게 많아서 그 얘기를 해야 되니까 수업 끝나고 잠깐만 얘기하고 가. 자, 17번은 fx가 마이너스 3분의 2x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x 제곱 플러스 x 더하기 2분의 1에 대하여 함수 gx를 절대값 fx라고 할 때 gx의 모든 극대값의 합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gx를 절대값 fx라고 했고 이 gx의 모든 극대값의 합을 구하래요. 그럼 얘들 뭐 하라는 얘기야? gx 그래프 그리라는 얘기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일단 fx의 그래프를 먼저 그리는 거야. 그럼 fx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fx를 미분해. 그럼 f'x는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얘를 인수분해 해주면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2x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얘가 2x 제곱 플러스 x 빼기 1 이렇게 될 거니까 마이너스로 묶어주고 2x는 x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잖아요. 그럼 는 0이 되는 점이 마이너스 1하고 2분의 1이니까 얘는 굳이 증간표 안 그려도 상관없겠죠. 2차 함수니까 여러분들 그래프 그릴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이 참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원래는 증간표를 그리는 것보다는 F'X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걔가 훨씬 빨라. 그래서 F'X의 그래프가 2차의 개수가 음수인 2차 함수니까 위로 볼록으로 생겼고 걔가 X축 0이 되는 점이 -1과 여기가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F'X의 부호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로 변하는 거고 따라서 fx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이렇게 생겼을 거라는 거지. 감소, 증가, 감소니까 감소, 증가, 감소 이렇게 생긴 거고 여기가 x좌표가 -1, 여기 x좌표가 2분의 1인 거지. 근데 거기다 절대값을 치워야 되니까 나는 x축의 위치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x축의 위치를 알아야 되니까 y좌표를 구하는 거야. 자, 그래서 -1을 대입하면 얼마가 될 거냐면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 2분의 1 빼기 1 더하기 6분의 1 그러면 6분의 5 빼기 2분의 3 그럼 6분의 5 빼기 9 마이너스 6분의 4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 2분의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기 2분의 1의 세제곱은 8분의 1 마이너스 1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4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더하기 6분의 1 그러면 마이너스 12분의 12가 아니다 24로 가야겠다 24분의 2 여기가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2, 4, 10이니까 8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24니까 12 6분의 1이니까 플러스 4 그럼 12 더하기 4는 16 빼기 5는 11 24분의 11 그럼 2분의 1, 24분의 11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럼 얘가 마이너스 3분의 2고 얘가 24분의 11이니까 x축은 대충 어디쯤 지나가겠어요? 위에쯤 이렇게 지나가는 놈이 되겠죠. x축이 이런 식으로 지나가게 될 거예요. 이 길이가 3분의 2고 여기가 24분의 11인데 3분의 2가 더 크죠? 아닌가? 24분의 11이 더 큰가? 이거 24분의 38, 28의 16 이게 더 길지? 그러니까 위에 요 가운데보다 조금 더 위에 그린 거예요. 그러면 fx의 그래프는 gx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을 거냐? 거기다가 절대값을 딱 이렇게 씌워놨으니 위에 건 그대로 밑에 건 데칼코마니 씌워서 이렇게 위에 건 그대로 밑에 거는 걷어올려서 이렇게 되는 거겠지? 따라서 얘는 모든 극점이 어디 생기는 거냐면 모든 극대값 삽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극대값이 여기랑 여기서 갖는 거겠지? 근데 요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 걷어올렸으니까 부호가 바뀌어 3분의 2가 될 거고 얘는 2분의 1, 24분의 11이 될 거니까 모든 극대값의 합은 우리 3분의 2와 24분의 11을 더해주면 되는 거고 그럼 24분의 38, 28의 16, 그러면 11 그럼 얘는 24분의 27 3으로 약분하면 83, 93 8분의 9 얘가 답이 되어야겠죠. 계산을 잘못했나? 숫자가 맞네요. 답 맞아요. 8분의 9 어렵지 않죠? 이해할 수 있지? 이렇게 그래프 그리면 돼요. 다음 18번 18번은 이거 선생님이 이거 학습지 만들면서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한 문제거든요. 솔직하게 말하면 신영고등학교나 초원고등학교에서 18번과 같은 문제를 낼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 청라고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문제 낼 수 있어요. 근데 이번에 중간고사가 쉬워서 기말고사에는 약간 이런 변태기 있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확실하게 애들을 틀리게 할 수 있는 문제. 경찰대 문제가 살짝 그 평범한 유형의 문제가 없어요, 잘. 근데 이게 최근 거기 보면 알겠지만 2024년 비교적 최근 입시 문제거든요. 경찰대 입시 문제. 그래서 넣을까 말까 하다가 이런 것도 있다. 약간 매운맛 같은 거 보여주려고 넣어놓은 문제긴 해요. 근데 문제를 풀어보면 알겠지만 되게 어이없이 쉽게 풀리기도 해요.
계산은 안 적어도 돼. 계산은 나중에 네가 하고 이거 식 만드는 것만 잘 보시면 돼요. 자, 봅시다. 18번도 문제를 써놓을게요. 다항함수 f와 g래요. 선생님이 가끔 잔소리를 하는 거지만 다항함수라는 말을 보면 f와 g가 다항함수라는 말을 보면 항상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했지. 이 f와 g는 첫 번째 연속이고 두 번째 미분 가능, 연속이고 미분 가능이라는 말이 연속이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는 거긴 하지만 연속이라는 것도 따로 별도로 생각을 해주면 좋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연속함수, 그러니까 다항함수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고 모든 실수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빠져 있더라도 f와 g가 연속 미분 가능이라는 말이 없다 하더라도 다항함수라는 말을 보고 아 얘는 연속이고 얘는 미분 가능이야. 따라서 원래 함수도 연속이고 도함수도 연속이야 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가지 조건을 줬는데 뭐를 줬냐면 f0이 5라는 걸 줬고요. 그 다음에 f x 빼기 g y가 됐니? 여기는 x 플러스 4y 제곱 빼기 1의 제곱 빼기 3을 만족시킨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됐니? 어려워? 풀었어? 안 나와? 안 나올 걸 잘? 오케이, 해볼게요. 내가 해볼게요. 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된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둘 중에 하나거든. 얘들아, 잘 봐라. 다항함수라는 말이 있는데 차수 또는 개수에 대한 언급이 있으면 차수 또는 개수에 대한 언급이 있으면 그때는 식을 직접 구하는 거야. 그런데 얘는 f와 g가 다항함수라는 말만 있고 조건을 이거 하나를 딱 던져줬는데 내가 얘만 보고 fx랑 gx가 몇 차 함수이고 개수가 뭐라는 걸 알 수 있겠니? 불가능하죠. 됐니?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우리 이런 언급이 없잖아. 그러면 차수 또는 개수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그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얘는 대응 관계를 관찰하는 게 맞는 거야. 됐어? 이거 합성함수 2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쳤지. 그럼 안 되는 거지. 우리는 수투에서 합성함수의 미분을 배운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됐어? 그래서 대응 관계를 관찰한다는 건 뭐냐면 특정 함수 값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거를 보는 거야. 되니?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주어진 대응 관계라고는 뭐밖에 없어? 얘밖에 없네. f라는 함수가 0이 5에 대응되는 함수라는 것밖에는 없지. 되니? 그러면 나는 f0이 5라는 것밖에 모르니까 여기 x에다가 뭐를 대입해보면 좋을까요? gy를 대입해보면 좋겠죠. 그럼 f0이 나오는 거지. 됐어? 그게 핵심이야. 이 문제 핵심이야. 그 생각만 할 수 있으면 문제가 풀리는 거고 그 생각을 못하면 문제가 안 풀리는 거야. 됐어? f와 g가 다항함수라고 했으니까 도대체 f와 g가 무슨 함수일까를 생각하기 시작하면 산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원식을 한딱 써놓고 결론은 안 나오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되게 단순한 문제야. 원래는 f0이 5라고 했으니까 내가 해볼 수 있는 짓은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x랑 y를 대입하는 거 말고는 해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됐어? 근데 보통은 어디에 기준을 잡는 게 좋으니까 x의 기준을 잡는 게 좋으니까 x에다가 gy를 대입하는 거예요. 그럼 x에다 gy를 대입했으니까 gy 빼기 gy는 0일 거고 그럼 얘는 f0이니까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 5가 되는 거지. 되니? 그래서 5는 x가 gy래. 그럼 gy 플러스 4y 제곱 빼기 1의 제곱 빼기 3 이거 제곱이 아니라 세제곱 아니냐 혹시? 세제곱이지. 네, 제곱이면 안 되거든. 제곱이면 자연수 값이 안 떨어져서 여기 세제곱이야. 내가 잘못 쓴 거야. 됐어? 그럼 마이너스 3을 반대로 넘기잖아? 그럼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나 얻어낼 수 있는 거예요. gy 플러스 4y 제곱 빼기 1의 세제곱이 여기 세제곱이 얘가 넘어가면 8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되니? 그러면 세제곱해서 8이 되는 숫자는
2가 되는 거니까 당연하게도 나는 이제 어떤 식을 써낼 수 있냐면 이 식을 써낼 수 있어요. gy 플러스 4y 제곱 마이너스 1이 2가 된다? 아, 얘를 써낼 수 있는 거지. 됐어? 그래서 얘를 반대로 이항하면 gi는 구했네. gx는 구했어. 얘가 3 마이너스 4y 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럼 여기까지 이해됐으니까 이제 뭐 해줘야 돼요? 이걸 다시 원래 식에다 넣어주는 거야. 여기다 넣어주는 거야. 치환해야 돼요. 뭐 치환을 하든 뭘 하든 해야 되는데 이 안에가 어쨌든 이렇게 생겼으니까 여기 넣어주는 거 말고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겠죠. 되니? 그럼 넣어줘야 되는데 오케이, 네가 말 잘했다. 치환을 하는 게 좀 더 깔끔하겠지. 물론 치환을 안 하고 식이 눈에 보이면 좋겠지만 보일 리가 없잖아요. 저기 오른쪽에 있는 애. 뭐가? 아니 제가. 그래서 x 빼기 gy를 바로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데 x 빼기 gy가 우리 숫자로 표현될 수밖에 없어요. 되니? 자, 이거 이렇게 해볼게요.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여기다 집어넣으면 x랑 y랑 지저분하게 섞인 식이 나올 거 아니에요. 되니? 근데 여기도 x랑 y가 지저분하게 섞여 있으니까 걔를 조금만 생각해 보면 양변에다가 그러니까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 그럼 마이너스 gy는 뭐가 될 거고? 근데 치환을 하면 되는 건데 일단 이렇게 생각할게요. 얘가 4y 제곱 빼기 3이 될 거고 여기다 x를 살짝 더해주면 x 빼기 gy가 x 더하기 4y 제곱 빼기 3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니?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여기도 이제 이게 치환 같은 건데 어쨌든 이렇게 해놓고 내가 여기 있는 x 빼기 gy를 라지 x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됐니? 그러면 요놈이 뭐가 될 거냐? 저놈이 라지 x가 되는 거야. 이놈도 라지 x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대입하고 이렇게 대입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게 치환인 거야. 제가 치환이라는 말을 얘기해서 그렇게 한 건데 원래는 그냥 집어넣고 대충 관계 보면 나오긴 하거든. 근데 그게 어려우니까 저렇게 해서 집어넣어 보면 얘가 이렇게 되는 거지. f 라지 x가 여기는 x 빼기 1이니까 저기다가 2를 더하면 되가 나오지 않겠니? 그래서 x 플러스 2의 세제곱 빼기 3 그럼 fx도 구한 거죠. 됐어요? 그럼 gx도 구했고 fx도 구했으니까 이때 최종적으로 뭐를 구하라고 했어요? fx 빼기 gx의 극대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hx는 fx 빼기 gx가 되는 거고 fx 빼기 gx가 되는 거고 fx는 x 플러스 2의 세제곱 빼기 3 그 다음에 gx는 아까 이거 했으니까 저걸 빼면 마이너스 3 플러스 4x 제곱 이렇게 되는 거겠죠? 따라서 야 이거 식 정리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차피 나는 뭐만 찾으면 돼? 극대값만 찾으면 되는 거잖아. 그럼 극대값은 얘를 미분해서 0이 되는 점을 찾는 거 아니에요? 그럼 굳이 전개해서 미분할 이유가 없지. 이 상태로 그냥 미분해도 전혀 상관없겠죠? 그럼 저기 옆에를 지우고 처음부터 여기까지 지우고 올 거야. 자, 그러면 hx를 미분해보면 h'x는 3 곱하기 x 플러스 2의 제곱 빼기 3 빼기 3은 사라질 거고 4x 제곱 미분하면 플러스 8x가 될 거잖아요. 얘는 3x 제곱 4, 3, 12x 더하기 8x니까 20x 2는 4, 3 플러스 12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얘가 3x, x 여기 뭘로 하면 인수분해가 되겠니? 2랑 6? 그러네요. 그럼 이렇게 하면 2x, 18x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얘가 3x 플러스 2 곱하기 x 플러스 6 그럼 아래로 꼴록인 놈이고 얘가 마이너스 6과 마이너스 3분의 2에서 만나는 거니까 어디서 극대값을 갖느냐? 구호를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럼 여기서가 극대 여기서가 극소가 되는 거고 따라서 나는 h 마이너스 6의 값을 구하면 되는 거니까 극대값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h 마이너스 6의 값을 구하는 거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6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6 플러스 2는 얼마야? 마이너스 4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64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여기다가 6을 집어넣으면 36 곱하기 4 하면 얼마죠? 108?
아니지 144 플러스 144 그럼 이거 얼마예요? 144 6 70 그럼 73? 맞죠? 아까 내가 말해준 답이 맞지? 74 미안해 내가 계산이 좀 느려서 이렇게 할 수 있다 됐죠? 완벽하게 맞춰진 문제 끼워 맞춰진 문제예요 이거 아니면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됐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지만 선생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건 이거야 차수나 개수에 대한 언급이 있으면 식을 예를 들어서 최고차의 수가 1인 3참수다 그러면 fx를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놓고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abc의 값을 구해나가거나 이렇게 해서 식을 구하면 되는 거거든 그런데 얘는 차수에 대한 언급도 없고 개수에 대한 언급도 없어요 그럼 그때는 대응관계를 관찰하는 거야 무조건 차수나 개수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식을 처음부터 만들 수가 없잖아 그러면 대응관계를 관찰해서 그 대응관계가 되도록 여기다가 적당한 값들을 넣어보고 대입, 문자를 넣고 대입하고 뭐 이러면 답을 구할 수 있어요. 되니? 이렇게 풀어놓고 나면 또 별거 아닌 것 같이 보이겠지만 실제로 이런 문제를 처음 만나면 되게 낯선 문제가 될 거예요. 잘 안 풀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잘 기억해 두시길 바라고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다. 원래 경찰대 문제가 살짝 약간 조금 이런 느낌의 문제들이 많아요. 경찰대 문제가. 그래서 평상시에 경찰대 문제 만나면 웬만하면 풀려고 하지 말고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시면 좋은데 이런 문제 최근 경찰대 문제이기도 하고 어쨌든 한 번쯤 알려주고 싶어서 놓은 문제였어요. 자 다음 19번 19번은 아까 앞에 문제 뭐랑 똑같냐면 15번이랑 똑같은데 한 번 더 연습을 해볼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함수 fx는 모든 실수 x에서 미분 가능하고 x 이퀄 0에서 극대값 8 x 이퀄 3에서 극소값 마이너스 1을 갖는다. 자 그러면 얘는 무슨 연습을 할 거냐면 fx의 식을 만들 수는 없어요. 되니? 수민아 왜 없을까요? 이거는 식을 왜 못 만들까요? 재영아 19번 이거 식 만들 수 있어요? 그렇지 차수가 없지. 그러니까 다항함수들 중에 심지어 뭐로 하는 말도 없어? 다항함수라는 말도 없어 fx가 그럼 식을 만들 수가 없지 되니? 근데 이걸 왜 넣어놨냐면 그러면 원래는 f0하고 f'3의 값을 구하는데 f'3은 0이고 f0은 8이니까 8 더하기 0으로 답은 8 이렇게 그냥 끝나는 거거든 되니? 근데 선생님은 뭘 연습시켜주고 싶으냐 하면 얘를 식을 만드는 걸 한번 연습시켜줄 건데 되니? 여기다가 그 위에다가 빈 공간에다가 뭐라고 적어놓냐면 fx를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함수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최고차의 수가 1인 3차함수인 거고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fx 식을 구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한 번만 더 할게요. 됐어? 여러분들 기술적 스킬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야. x 이퀄 3에서 극소값 마이너스 0에서 극대값 8 오케이. 자 그러면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3차함수라고 한다면 19번에 fx는 어떤 모양으로 생겼어? 이런 모양으로 생겼지 되니? 그런데 0에서 극대값 8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요점의 좌표가 뭐가 되는 거고 0,8이 되는 거고 x 이퀄 3에서 극소값 마이너스 1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요점의 좌표가 3,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거든. 그래서 원래 문제는 f0, 8하고 f'3, 0을 더하는 거니까 답은 8 여기서 끝나는 건데 얘를 y = fx라고 했을 때 이거의 수식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더 해주려고 이 문제를 넣어놓은 거예요. 되니? 그럼 식을 만드는 방법은 총 3가지 방법이 있어요. 아까 선생님 2가지 방법을 알려줬거든. 마지막 3번째 방법도 알려주면 원래는 아까 첫 번째 방법에서 f'x를 먼저 만든 다음에 걔를 적분해서 fx를 만들었죠. 되니? 근데 원래는 여기를 배울 때, 극대와 극소를 배울 때는 아직 적분을 모를 때 아니니? 되니? 그럼 제일 답답한 방법은 이거야. 선생님 이거 최고차 개수가 1인 3차함수라고 적어놓으라고 했지. 되니? 그럼 최고차 개수가 1인 3차함수 fx가 이렇게 주어지면 나는 fx를 뭐라고 놓고 출발하냐면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근데 이건 안 맞을 수도 있겠다. 미안해 얘들아 최고차의 개수가 1이라는 말은 지워주세요.
최고차수가 1이란 말은 지워주세요. 왜냐면 조건이 4개가 주어졌기 때문에 얘가 안 될 수도 있거든. 내가 그 생각을 못했네. 그럼 최고차수가 1이 아니라 그냥 3참수예요. 최고차수가 양수인 3참수 fx라고만 해주세요. 물론 양수도 필요 없거든 원래는. 양수도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만 되는 건데 어쨌든 이렇게 적어놓고 그러면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fx를 이렇게 두는 거지. fx를 어떻게 다시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라고 놓고 여기서 네 가지를 사용하는 거야. f 프라임 0은 0, f 0은 8, f 프라임 3은 0, f 3은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야. ABCD 모르는 게 ABCD 4개, 주어진 조건도 4개, 연립방정식 풀면 ABCD 다 구할 수 있겠죠. 얘가 첫 번째 방법인 거고요. 자, 근데 이 첫 번째 방법은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그렇게 썩 훌륭한 방법은 아닌 것 같이 보이지 않아요? 됐어? 자, 그럼 두 번째 방법은 뭐냐? fx 말고 f 프라임 x를 구하는 거야. 왜냐면 나는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인 3차함수라고 양수인 3차함수라고 했으니까 내가 최고차의 개수를 a라고 하면 f 프라임 x는 3x 제곱 더하기 아니 3ax 미안해 3ax 제곱 더하기 2bx 플러스 c의 꼴이 되지 않겠니? 근데 나는 얘가 x 이꼴 0과 x 이꼴 3이라는 글을 갖는 걸 이미 알고 있으니까 f 프라임 x를 3a 곱하기 x 곱하기 x 빼기 3이라고 두고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럼 미지수의 개수를 줄일 수 있어 없어? 줄일 수 있죠. 됐어? 이게 두 번째 방법이에요. 그래서 얘도 이게 3ax 제곱 마이너스 9ax가 되는 거니까. 근데 얘는 이제 적분이 필요한 거죠. 왜? 미분하기 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생각해야 할 수가 있는 거니까. 얘를 적분해 보면 fx는 a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9ax 제곱 플러스 c가 될 거고 모르는 게 a하고 c 두 개니까 아까 f0이 8, f0이 8이면 c가 8이네요. 그 다음에 f3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이용해 나머지 a의 값까지 구하는 게 두 번째 방법인 거예요. 됐어? 근데 나는 여기까지도 말고 세 번째 방법 선생님이 아까 알려준 거 그거 하려고 하는 거야. 그걸 이용하면 좀 더 빠르게 구할 수 있어요. 제일 빠른 방법은 세 번째 방법이야. 세 번째 방법이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방법인 건데 이거는 이제 뭐를 만드는 거냐면 방정식의 근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되니? 그래서 둘 중에 하나인데 내가 여기다가 얘를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보는 거야. 여기 극소점을 지나는 수평선을 하나 그어보는 거야. 그럼 이 수평선의 방정식이 y꼴 마이너스 1이 될 테니까. 그리고 비율관계를 알려줬으니까 그럼 그 비율관계에 의하면 나는 얘를 여기다 이렇게 딱 수선화발을 내려서 요놈 대 요놈이 몇 대 몇이 되는 거라고 했어요? 1대 2가 되는 거라고 했죠? 그럼 실제 요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이었으니까 요 실제 길이가 3이었으니까 요 놈은 얼마가 돼야겠어요? 여기 실제 길이가 3이면 요 길이는 3분의 2가 돼야 되는 거겠죠? 아닌가? 2분의 3이지? 미안해 소리 3을 2로 나눠주면 2분의 3 거기에 하나 해당되는 거니까 2분의 3 그래야지만 1대 2가 될 거예요. 그럼 얘는 0에서 왼쪽으로 2분의 3만큼 갔으니까 요 점의 x좌표가 x 이꼴 마이너스 2분의 3이 된다라는 걸 비율관계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지. 되니? 그럼 나는 그놈을 갖고 식을 어떻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fx 빼기 마이너스 1이 3에서는 접하고 마이너스 2분의 3에서는 다시 만나는 거니까 a 곱하기 x 빼기 3의 제곱 곱하기 x 플러스 2분의 3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이제 a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뭐만 이용하는데 f0이 8이다? 이것만 이용하면 되겠죠? 그럼 a 값이 쑥 나오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 식을 저렇게 만드는 거. 그래서 이 문제를 마저 풀어주면은 그러니까 이 문제를 푸는 건 아니고 식을 마저 만들어 보면 여기서 이제 a의 값 하나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 a의 값을 구하기 위해 이 만든 식에다가 x 이퀄 0을 대입하는 거예요. 왜? f0이 8이라고 나는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0을 대입하면 8 더하기 2는 9는 a
2 곱하기 0 빼기 3의 제곱은 9 곱하기 0 더하기 2분의 3은 2분의 3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9가 이렇게 약분되고 나면 a 값이 얼마가 돼요? 3분의 2가 되는 거지. 그걸 집어넣으면 fx는 뭐가 될 거냐? 3분의 2 곱하기 x 빼기 3의 제곱 곱하기 x 플러스 2분의 3 그다음 마이너스 1을 반대로 넘겨주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럼 fx를 제일 손쉽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이해됐죠?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스킬이야, 얘들아. 이렇게 하면 식을 미지수의 개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요. 얘는 아까 미지수 몇 개였어? 4개였잖아. 얘는 미지수 몇 개였어? 2개였지. 얘는 미지수 몇 개예요? 1개잖아. 이게 제일 쉽지 않겠니? 계산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실수할 가능성이 늘어나는 거니까 계산량을 줄이는 게 핵심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줄일 수 있다. 잘 기억해 보시기 바라고. 자, 다음 20번 또 안 쉬워 보이는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합시다. 20번. 왜 앞서서 안 푸냐? 이거는 안 풀고 있어? 풀고 있어? 이거 그거예요. 수능특강에서 나온. 수능 특강에서 나왔던 거야? 그래서 풀었어? 20번? 네, 25번 그 이후로 25번 이후로? 네. 다 풀었다고? 네. 다 풀면 어려운 게 그럼 답 한번 맞춰볼까? 25번 43. 43. 오 맞았어. 26번 안 풀었어? 이게 24번에 3. 24번에 3? 오 맞아요. 또 29번에 1. 그건 틀렸고 30번에 6. 30번에 6? 그건 맞았어. 여기까지. 거기까지? 근데 뭐 나쁘진 않네. 한 개밖에 안 틀렸어. 그래도 한 개밖에가 아니라 30번이 뭐야? 다 문제를 봐야겠다. 네가 틀린 게 30번이지 방금. 29번. 29번 틀렸어? 이거 진짜 너무 어려워요. 어려울만 하긴 하네. 못 풀었겠네. 오케이, 좋아요. 이거 fx가 아마 마이너스 루트 3이 중근이고 루트 3이 실근일 거예요. 그런 숫자가 안 나왔어? 나왔는데 붙여가지고 뭐 배제하고 아니야. 루트 나오는 게 맞아. 자, 한번 봅시다. 20번. 최고 차의 개수가 1이고 f형이 0인 이차함수 fx에 대하여 gx를 x제곱 더하기 2x 곱하기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함수 gx의 극소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조건에 보면 집합 x 곱하기 gx는 0의 원소의 개수는 2라고 되어 있고 나는 함수 gx가 극대값을 갖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볼게요. 자 최고 차의 개수가 1이고 f0이 0인 이차함수 fx라고 되어 있어요. 됐니? 그러면 이제 안타까운 건 대부분 이 문제를 풀 때 학생들이 어떻게 하냐면 최고 차의 개수는 1이고 f0이 0이라고 했으니까 fx를 x제곱 더하기 ax라고 놓고 시작을 하는데 됐니? 이러지 말고 똑같은 얘기긴 한데 이러지 말고 나는 얘를 x 곱하기 x 플러스 a라고 놓고 시작하길 원해.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 됐니? 항상 식을 다룰 때 식 전체를 보지 마시고 그 식이 어떤 인수를 가져야 된다, 가져야 되지 않는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식을 다루기를 바래. 그래야지만 나중에 식이 차수가 높아져도 조금 더 편안하게 식을 다룰 수 있게 돼요. 됐어? 그래서 fx를 이렇게 둘 거고요. 그 다음에 gx는 x제곱 더하기 2x 곱하기 fx라고 되어 있으니까 나는 gx를 x제곱 더하기 2x 곱하기 fx가 된다라고 하면 얘를 x제곱 곱하기 x 플러스 2 곱하기 x 플러스 a라고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겠지. 왜? x제곱 더하기 2x도 이수분해하면 x 곱하기 x 플러스 2 아니에요? 그럼 거기는 x랑 여기는 x랑 곱하면 x제곱이 될 거고 x 플러스 2, x 플러스 a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니? 그럼 저 a의 값에 따라 얘는 fx의 그래프가 어떤 모양이 될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래서 얘는 첫 번째. 그런데 이제 가족권에 보면 gx가 0이 되는 원소의 개수가 2개래요. 얘가 0이 되는 원소의 개수가 2개래요. 그럼 얘가 0이 되는 원소가 벌써 여기서 몇 개가 나와? 2개가 나오지. 됐니? 여기서 x 이퀄 0이 하나 나올 거고 x 플러스 x 이퀄 마이너스 2가 나올 거야. 그럼 여기서는 x 이퀄 마이너스 a가 나올 건데 그 마이너스 a는 0 또는 마이너스 2 둘 중에 하나여야겠지. 맞아요? 따라서 얘는 이제 경우의 수가 몇 가지로 나누는가 하면 두 가지로 딱 나뉘는 거니까 첫 번째 a가 뭐인 경우가 0인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거고 두 번째 a가 마이너스 2인 경우가 있을 수 있다. a가 플러스 2인 경우면 a가 플러스 2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fx는 극대값을 갖지 않는다고 했거든. 그럼 재영아 극대값을 갖지 않으려면 a는 0이어야 돼? 마이너스 아니 2여야 돼? 0이어야겠지. 되니? 왜냐하면 자 첫 번째 a가 0이라고 해보자. 그럼 fx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때는 아니 미안해 fx가 아니라 그러면 그때 gx는 x 세제곱 곱하기 x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얘는 마이너스 2에서 한번 접하고 0에서는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인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놈이 돼요. 이 그래프의 개형을 알고 있으면 조금 더 편해. 우리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삼중근이라고 부르는 거야. 여기 있는 이런 거를 삼중근이라고 부르는 거야. x축하고 만나는데 x축하고 접하면서 만나는 거야. 그래서 x세제곱 이게 이퀄 0이면 x 이퀄 0이라는 그는 세 개가 겹치는 거잖아. 그런 걸 삼중근이라고 부르는 거고 삼중근은 그래프로 그리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극대값을 가져 안 가져요? 안 갖는 거지. 그런데 a가 2가 된다고 해보자. 그럼 이때는 gx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x제곱 곱하기 x 플러스 2의 제곱이 되는 거고 그럼 그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0에서 마이너스 2에서도 접하고 0에서도 접하는 마이너스 2에서도 접하고 0에서도 접하는 gx의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때는 반드시 극대값을 가져 안 가져? 반드시 갖게 되는 거야. 됐어? 그래서 4차함수 같은 경우에 그 4차함수의 실근이 몇 개냐에 따라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 이런 식으로 우리 편하게 그릴 수 있다. 그래서 모든 근을 아는 경우에는 굳이 2분에서 0이 되는 점을 찾지 않더라도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어요. 근데 얘들아 허근을 갖는 경우에는 그래프의 개형을 알 수가 없어요. 허근만 가지고서는 그래프의 개형을 알 수가 없으니까 만약에 허근을 갖는 경우라면 4개의 근 중에서 허근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도함수를 만들고 도함수가 0이 되는 점을 찾고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그려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근을 다 아는 경우에는 얘는 x 이퀄 0이라는 삼중근과 마이너스 2라는 근 4개의 근을 다 아는 거니까 4개의 근을 다 알 때는 굳이 우리 도함수 증가표 이딴 거 필요 없이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 4개의 근이 0이라는 중근과 마이너스 2라는 중근을 갖는 거니까 그때도 모든 근을 다 알 때는 굳이 도함수나 증가표 없이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낼 수 있어요. 그럼 얘는 극대값을 갖는 거지? 됐지? 그런데 극대값을 갖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gx는 극대값을 갖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안 되는 거고 제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gx는 요 놈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그때 gx의 극소값을 구하라고 했고 그럼 이 극소값이 얼마인지를 구해야 되는데 얘가 얼마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얘도 비율관계가 있기는 한데 이건 외우지 말라고 했어요. 4차함수는 비율관계 외우지 마세요. 왜 외우지 말라고 하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쓸 일이 많지 않아요. 두 번째 외우지 말라고 하는 건 4차함수의 비율관계 가르쳐 놓으면 나중에 3차함수랑 4차함수랑 꼭 섞어 쓰는 애들이 생겨요. 그러지 마세요. 3차함수가 훨씬 많이 쓰고 3차함수가 여러분들이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거니까 3차만 외우고 4차는 아예 머릿속에 집어넣을 생각도 하지 마. 됐어? 물론 헷갈리지 않고 완벽하게 외우면 도움은 될 때가 있겠지. 근데 많지 않으니까 그냥 얘 미분하면 돼요. g'x가 앞에 거 미분 3x제곱 뒤에 거 그대로 x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x세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x제곱으로 묶어주면 3x 플러스 6 더하기 x가 될 거니까 얘가 x제곱 곱하기 4x 플러스 6 이렇게 되는 거거든. 따라서 는 0이 되는 게 0하고 그 다음에 x 이퀄 얼마?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는 거겠지? 그래서 극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우리 극소값은 얼마가 될 거고 g 마이너스 2분의 3이 될 거고 그걸 저기다가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3의 세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2 얘를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8분의 27 곱하기 얘는 2분의 1 그럼 마이너스 16분의 27 얘가 답이 되는 거지.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20번의 답은 2번. 다시 한번 요거는 이제 문제를 푼 이유가 요거예요. 우리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모든 실근을 알면 굳이 미분하지 않더라도 그래프를 그려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이 한번 정리를 하겠지만 3차 이상의 함수가 주어지잖아. 3차 이상의 함수가 주어지면 그때 첫 번째 생각해야 되는 건 미분하는 게 아니야. 첫 번째 생각해야 되는 건 이게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보는 게 먼저야. 만약에 이 식이 완벽하게 인수분해가 딱 예쁘게 딱 되잖아요. 1차 내기로 쫙 되잖아. 그러면 굳이 미분하지 않아도 돼요. 됐어? 미분하지 않고도 그래프 다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근을 다 아는 경우에는 미분 없이도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낼 수 있고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제 조건, 가조건과 나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gx의 그래프를 찾는 거예요. 되니? 가능한 모든 경우에 가조건과 나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를 찾는 거야. 그리고 식을 만들면 되고 그 다음 답을 구하면 되는 거지. 됐어? 모든 문제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그래프를 그리고 식을 만들고 원하는 값을 구하고 다 이렇게 하는 거야. 되니? 근데 그래프를 그릴 때 우리 3차 이상의 함수는 그래프를 그릴 때 여태까지 다 어떻게 했었어? 원래 도함수를 구하고 도함수 이꼴 0이라는 방정식을 풀고 그 값을 기준으로 해서 증간표를 그리고 그 증간표에 따라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건데 우리 근을 다 아는 경우에는 굳이 증간표를 그리지 않더라도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거 이것도 기술적인 거죠. 되니? 물론 나는 근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 외우기 싫어? 그러면 또 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얘를 미분해서 0이 되는 점을 찾고 거기에 따라서 증간표를 그린 다음에 그래프를 그리면 얘랑 똑같은 그래프가 나올 거거든. 근데 그게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 근을 갖고 그래프를 그리는 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21번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21번도 선생님 하는 거. 1분 남았어요. 21번도 1분 안에 풀 수 있어요. 이게 20번이랑 이어지는 문제야. 자, 21번도 함수 y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절대값 x 4제곱 빼기 4x 세제곱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되니? 그래서 이걸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내가 방금 얘기한 이 방법을 이용하면 그래프를 정말 쉽게 그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얘를 인수분해를 해보면 x의 세제곱 묶어서 x 빼기 4 이렇게 될 거잖아. 그럼 이거는 0이라는 방정식이 0이라는 상중과 4라는 실근을 가지니까 x축이 이렇게 있으면 절대값을 씌우지 않은 그래프가 0에서는 이런 식으로 만날 거고 내려갔다 올라가면서 여기가 4, 여기가 0 이런 식이 만들어지는 거지. 됐어? 근데 거기에 뭐가 씌워져 있으니까?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니까 실제 y의 그래프는 이렇게 해서 얘가 쭉 올라갔다가 찍고 올라가는 얘가 y꼴 절대값 x 4제곱 빼기 4x 세제곱의 그래프가 되는 거고 그때가 되는 점의 개수 m은 몇 개가 되겠어요? 한 개가 되겠지. 그리고 극소가 되는 점의 개수 n은 몇 개가 되는 거야? 2개가 되는 거야. 여기랑 여기가 극소예요. 여기가 극이고 따라서 n-n의 값은 얼마나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 얘가 답이에요. 끝. 이해됐죠? 저 29.